지금부터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대구본부 창립 기념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20차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포럼에 기조 발제를 해주실 분은 대구교육대학의 박노광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토론을 자장을 맡아 주실 분은 멀리서 오셨습니다만 정용상 상임대표님께 수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님과 토론 자장께서는 앞에 자리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 제 2부 순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박노광 대구교육대학 교수님께서 기조 발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진행하는 순서나 방법은 대체적인 일반적인 그런 방법에 의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온오프 동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병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발제가 끝나고 나서 지정 토론자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지정 토론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정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줌에 입장하신 분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적당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질문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발제자에게 질의를 통해서 답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발제를 부탁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발제를 맡으신 이 박 교수님은 전언에 의하면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 지역발전 전략 관련 그 학계의 최고의 권위자로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중한 말씀을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19년까지인가요? 한 6년 동안 그 정부의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야,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메타버스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우리가 지금 장 보러 가는 것도 저희 세대하고 전혀 다른 그런 전자적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산업화의 요람인 우리 대구에서 이 혁명시대의 지역발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그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발제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죠. 감사합니다. PPT를 여기서 제가 올리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좀 올리는 게 있어갖고 또 약간 매끄럽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교육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노광입니다. 며칠 전에 윤중덕 교수님한테 이 주제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제가 아는 부분은 정말 작은 부분인데 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러워갖고 되게 이 사양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쪽에서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 정치나 외교나 안보 문제를 제외한 경제 문제라든지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진보다 보수다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많이 중화되어 있는 거고 몇 개 부분에 있어서는 여천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합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분들하고 몇 년 동안 논의를 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순서는 대구 경북의 위기, 그 다음에 대구 정부의 과거 경험, 사실 수도권 집중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실패,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역 발전 전략 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의미하는 70기만 사회나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 이 대전환 시대를 맞아 대구, 경북의 경제가 굉장히 위기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7,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가장 모범적인 지역이었으며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지역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 시대의 성공 경험이 경제 위기 때 유연하게 구조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경북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내부 혁신 역량의 부족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그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대구, 경북이 안고 있는 문제는 비수도권의 공동의 문제라고 보시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는 사실 이 지역 내부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의존적인, 중앙협력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 혁신 역량을 키우지 못한 이런 이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든 대구, 경북의 지역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역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 혁신과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비동시적이면서 동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구 경북의 경제 혁신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발전 전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대구 경북의 과거 경험인데요. 하나는 그 매일 신문에 있는 승민 기자가 쓰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영남일보에 대명대학교 김영철 교수님이 쓰는 내용입니다. 이 승민 교수가 쓴 내용은 사실 경북 구미가 전자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산업이 발달되는 것은 단순히 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북대학교 전자공과대학이라는 이 특성화된 대학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전자산업은 흔히 반도체 산업은 오늘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ICT 관련 산업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70년대부터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떠나고 LG전자가 떠나고 그 SK반도체 유치를 실패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사회가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그 반성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대명대학교 김영철 교수님이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있었습니다. 대형 국제 사업인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라노 프로젝트에 관해서 여기서는 실패라고 했는데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공은 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ICT가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섬유에 투자함으로써 성과가 낮았다는 것이죠.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기회 비용의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정치권과 지역의 그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이 프로젝트가 선정되고 또 그러한 불투명함이 이러한 비성과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좀 더 이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버넌스 관계죠. 거버넌스 관계를 가져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견지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집중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실패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구 인구 줄고 그다음에 경북 인구 줄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인구가 점점 늘죠. 아마 전체 수도권 인구 비중이 이거는 2019년도 50%인데 2021년 기준으로 하면 한 5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인구 문제도 대구 경북 간의 문제가 아니고 비수도권 전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충청권만 인구가 겨우 늘었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대구 경북의 문제는 앞으로 지역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지역 내 총생산인데요. 이 대구는 16개 자치단체 중 16이고 경북은 5위죠. 사실 대구 경북은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경제활동은 경북에서 하고 주거라든지 소비는 대구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경거리 GRP 비중이 8.6%인데 이게 과거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앞에 1인당 GRP를 봐주십시오. 대구의 1인당 GRP는 1992년 이후 항상 꼴찌였습니다. 전국 평균의 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북은 1인당 4,008만 원 정도 되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한 7.5%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 연평균 경제성장인데요. 대구가 1.5%, 경북은 1.2%인데 전국 평균 2.2%보다 좀 낮았습니다. 과거에는 경북이 경제성장률을 주로 했었는데요. 북미 전자산업단지, 포항 철강단지가 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 지역대학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은 지역의 위상과 지역대학의 위상은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30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인데 과거에 경북대학의 위상이 많이 하락했다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북대학의 위상은 최소한 한 6위권 안에 정도 들었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5년도에 15위, 그 다음에 2019년도에 23위 정도 되고 영남대학교도 지역에 있는 사학의 명문 사학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는 30권 밖으로 빠졌습니다. 반면에 전북대학 전북대학도 많이 밑으로 떨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국가민정발전 정책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는 혁신도시죠, 혁신도시.
혁신 도시를 만드는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 공간적 부장 정책과 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했으나 전략산업 육성도 공간 단위와 핵심 거점이 불명해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명박 정부인데요. 이명박 정부는 좀 광역 단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경권에는 이 전통 산업과 전통 문화, 그다음 첨단 지식 산업의 신성장 시대로 규정되어 IT 융복합과 그린 에너지가 선도 산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태양전지나 수소연료전지 이것을 세부 프로젝트로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주로 SOC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비수도권 간의 이 갈등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 이 박근혜 정부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역 생활 행복권 중심으로 일을 엮었었는데요. 주민의 체감도를 향상시켜서나 이 지역 발전 정책의 정체성이 좀 모호했다는 부분들이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정권 자체가 마무리를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소득 주도형 성장 정책 여러 가지 담론을 많이 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담론을 풀어나가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전국이 골고루 잘 살자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만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지역 정책의 대부분이 주로 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초점을 맞춰섰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정책이 중앙집권적인 정책 체계를 형성하고 이 지자체의 권한과 이 자율성이 제약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된다. 지역의 권한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인데요.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대구국 하면 과거의 섬유였거든요. 대구국 하면 과거 섬유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섬유라고 하지만 대부분 제 주변에 보면은 이 전자나 반도체 회사에 되게 많이 다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구는 이 섬유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뀌지 못하는 부분들이 못하면은 하나의 형성되는 경제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기업인들 계신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방이 무너지고 조일알림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동국이다 뭐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재분, 그게 자재라는 것은 직계 자재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카들이 서울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기업을 지금 대부분 보면은 이 SM이라는 기업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섬유를 해서 돈을 벌는 사람들이 그런 기업을 인수해서 이 구조조정을 했으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외지 기업들에 다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사람들이 뭐 선비정신, 뭐 점잖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기업가 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부터 5+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1이라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산업, 그 다음에 의료산업, 로봇산업,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산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에서 5+1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연 대구에 있는 이 5개, 대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5개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그 1등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1등을 한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국가와 국가끼리 경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시와 도시끼리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 산업을 갖다가 육성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지역에서 하나의 전략 산업을 하면은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비슷한 산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중첩되고 충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다음. 자, 다음 넘어가시다. 다음. 예, 그래서 대구의 신산업에 보면요, 이거 이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2013년에는 대구은행이 1위고, 여러분들 그 지역의 그 중견기업은 SL이 2위였고요. 그 다음에 평화전공이다. 대부분 평화전공, 그리고 대구백화점이 7위였습니다. 근데 2021년도 보면은 제2차 전지 이 기업체가 LMF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LMF 주식을 샀다 하다가 안 샀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3위가 한국 BNC, 그 다음에 SL, 그 다음에 6위가 아마 사이언스 하는 기업인데요. 그런 기업들, 다시 말하면은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의료 산업이 이제 그 지역 경제를 추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인적 자원의 축적 및 확대인데요. 아마 지금 권영민 시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2003년도 LG가 파주로 갔습니다. 2007년도 삼성전자가 수원하고 동탄 쪽으로 갔고, 또 나머지는 또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2019년도 SK를 유치하는 데 실패했는데요. SK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재를, 자기 기업에 맞는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산업 입증론에서 본다면, 과거에는 사람이 소비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은 곳, 또 생산 같은 경우는 쉽게 원료를 구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인데요. 지금은 차라리 땅값을 비싸게 주식을 하더라도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승민 기자가 탄탄했는 것 중에 하나가 7, 80년대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었던 대구의 전자공학이죠.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 중에서 의과대학 갈 것이냐, 전자공학을 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의과대학 가는 학생들은 내 그때 참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간혹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는 전자공학과 들어가는 학생들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었죠. 다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까지는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지 모르지만 대학은 전국 단위거든요. 대학의 경쟁력은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국 단위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지역의 대학은 따로 국밥으로 놀았다는 것이죠. 지역사회는 지역대학에 대해서 무관심을 했고, 또 지역대학도 지역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을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하에서 휴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휴사 프로젝트는 지역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업 수요 중심의 대학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역에 필요한 이 창의적 문제 해결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있죠. 다음은 이 보시면 휴스타일 프로젝트는 뭐 혁신대학, 혁신 아카데미 이걸 두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보장, 그 다음에 그 거버넌스 구조를 합니다. 이 대구의 휴스타 프로젝트를 모방해서 교육부에서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의 혁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작 대구에서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대구는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도 떨어졌고 2년 연속 떨어졌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아마 되지 싶은데요. 직접 재산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그 대구를 살릴 수 있는 기획이다. 우리가 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지역에 일자리를 줘야 된다. 지역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기업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반대로 기업이 올 수 있게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자. 이 반대로 이제 역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휴스타와 이걸 좀 더 한 단계 진보되는 것이 인재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인재 도시 특구로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제 인재 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다음. 미래 인재 도시는 수도권 설립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교육과 지역대학의 위기, 인구 유출 증가 등으로 초래된 지역의 구조 악순환을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재 기반의 지역 발전 전략이 절실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휴스타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대구 경북 통합 진공항을 연계한 발전 전략인데요. 이 대구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경상감정이 맞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경부고속도로거든요. 이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대구가 엄청나게 발전했었고 훌륭한 일이지만 6.25 동란이 대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고속도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대구가 조금 위축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도로나 역이나 공항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대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섬입니다. 대구는 하나의 섬인데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라든지 항로죠. 이런 부분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대구 공항을 갖다가 이 통합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옮기는 것을 이 항공 수요를 사람에 맞추면은 경제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 만드는 통합 공항은 철저하게 사람뿐만 아니라 이 물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항으로 커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사이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6차 공항개발 통합계획고시에서 거점 공항이 되었습니다. 거점 공항도 되면은 한 3,200m 정도 되고 3,200m 정도 되면은 이게 아마 날아서 유럽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아직은 대구가 한 1,000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600만 명 정도 돼야 이제 한 중간 규모의 공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덕도인데요. 저것은 과거에 평가한 자료인데 아마 가덕도가 꼴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산시장 선거를 하면서
이 죽었던 걸 갖다가 이렇게 캐비넷에 들어갔던 자료를 끄집어내갖고 이 가덕도 신공항을 만든다. 거기에다가 이 특별법을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대구의 경우는 기부대 양녀 방식인데 기부대 양녀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공항을 먼저 군공항을 먼저 지어주고 이전하면 그 땅을 갖다가 이제 돌려받아서 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아마 대구가 재정 자립도도 낮고 그리고 이 부채 비율도 좀 높은 편이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하면요. 그 부산이나 그 광주나 이쪽은 뭐 정치인들이 막 극단적으로 우겨서라도 예산을 다 납니다. 우겨서라도.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 전당 같은 경우 한 7, 8조 정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구 사람들, 경북 사람들은 전부 다 선비 정신에 충실하다 보니까 양정 빼다가 지금 다 놓치는 것이죠. 아마 예산을 가져가는 걸 갖다 쭉 리스트를 뽑으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아마 공항 이전이라든지 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공항이 중요한 것이라도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부 양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돈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를 지으면 됩니다. 아파트를 짓거나 상가를 지으면 되는데 아이고 대구는 보시면 전부 다 도시 재개발한다고 전부 다 아파트 짓는데 결국은 뭡니까? 수요 공급에서 아파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도 이 특별도주의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난번에 가덕도는 됐고 대구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대구 경북 상생 협력을 넘어서 통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조금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구 경북은 사실 대구에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경북 출신들이고 그 이외 지역에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주가 제 고향인데 사실 성주에 살았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전부 다 대구에 출신들한테 알고 보니까 의성이나 뭐 청송이나 전부 다 다른 지역에서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는 정서적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행정이 분리되다 보니까 정부 사업에 대해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06년도에 경제통합위원회, 2009년도에 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4년도 한뿌리 상승위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 상생협력을 통해서 뭐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생협력의 성공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요. 2019년도 7월에 도입된 규제 자율특구에 대구는 스마일 웨이비스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사이클링 이 경북이죠. 이거는 대구와 경북이 그전에는 경쟁을 하다가 놓친 부분이 많은데 이때는 서로 대구가 유리한 것, 그 다음에 경북이 유리한 것을 전략적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그리고 2020년 7월달에 아마 시작됐는 것 같은데요.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2020년 9월 20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시도민 토론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1차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40.2, 반대가 38.8인데 경북은 찬성이 높았고요. 이때는 대구는 찬성이 반대보다 낮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가 많았다는 겁니다. 2차에서는 찬성이 45.9, 반대가 37.7% 났는데 2차에서는 대구 경북 공이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 시도민 공론 결과 보고를 개최했었고요. 이거는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넘겼습니다. 저 옆에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충청권에 그 대전, 충청 남부, 세종시 그리고 호남권에는 광주, 전남, 전북 부울경은 잘 아시잖아요. 이쪽에서도 이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요거는 며칠 전에 하이슬 교수님이 아마 서울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하이슬 교수님은 전국을 되게 이제 우리가 통일 시대를 대비하면은 북부권, 북한은 북부권이 되고 서울하고 그다음에 충청은 벌써 수도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충청하고 강원은 수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충청권, 그다음에 이제 남부권 이렇게 이제 구분해갖고 이 중부권과 남부권을 구분해서 중부권은 시장 경제에 맡기고 남부권은 대경, 호남, 북남권인데 그런 전략적인 산업에 특화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자. 사실 대경이나 동남이나 호남은 이 좋은 산업에 대해서 서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정하자는 것이고, 이 보편적으로 경제 단위가 되려고 하면은 한 최소한 500만 명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유럽의 여러 나라의 분권을 얘기 많이 하고 국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 보면 인구가 1000만 명 밑에 1000만 명보다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1000만 명 이하의 사이즈를 가지고 5천만 명에 적용하니까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대구 경북은 이 따로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좋다. 그러면 경제 통합하면 되지 않느냐. 아까 한뿌리 상생위원회에서 경제적인 걸 같이 가니까 이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식은 하지만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실 또 이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추격된 게 별로 없습니다. 대구가 가장 문제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구 경북, 저는 입이 대구 경북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특히 통합신공항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덕급보다 늦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의 혁신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기업들 팔비트라고 데리고 온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마 대구 경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대경 지역의 어려움을 고뇌찬 말씀으로 대변해 주셨습니다. 너무 좀 편안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위기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발전 전략에 관한, 지역 발전 전략에 관한 통섭적, 융복합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질문이 쭉 들어와 있는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은 교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함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선 정책 실패에 관한 문제, 인재 양성에 관한 문제,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 기업 유치에 관한 문제, 통합신공항 문제, 이건 답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배경 경제 통합에 관한 문제, 초광역권 통합에 관한 문제, 이런 내용들인데, 우선 첫 번째 정책 실패에 관한 그 밀라노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구가 섬유 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향후 대구 섬유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업을 경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쉬운 건 아닌데요. 기업과 관련되는 것은 아마 60년대는 우리 주축이 섬유였습니다. 그런데 7,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아마 지금도 섬유를 하는 그 기업들이 있죠. 코롱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모직 있고, 성경은 옛날 정확히 저희는 성경 스마트지만 지금은 완전 바뀌었었죠. 지역사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밀라노 프로젝트를 하는 시점에서 사실 섬유 산업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가 주축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소외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분들이 섬유인들이고, 섬유인들이 단합해서 했으면 괜찮았는데, 아직도 보면은 밀라노 프로젝트 후에 만들어졌던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라든지 다이텍연구원이나 한국펜션산업연구원이 이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조직을 만들어주고 또 재정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기업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인들이 단합을 해야 되고 또 자율적인 조정을 해 나가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부적인 갈등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섬유 산업은 저는 이 발전이 정체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단합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인재 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구 경북이 현재 경험하는 청년 유출 문제는 지역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말씀하시죠. 사실 지역 청년을 지역에 끌어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보통 지역을 떠나는 경우는 1차적으로 이 대학 갈 때 많이 떠납니다. 그리고 2차로 떠날 때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아마 경북대학교 나온 교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국립대학은 등록금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갈 실력이 되고 뭐 연고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라는 것은 뭐 하숙 생활이라든지 혹은 장학금, 그다음에 등록금 싼 이유 때문에 지역에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러한 인재들이 나중에 시험에도 되고, 그다음 학자도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역 사회를 갖다가 리드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하더라도 지역 인재 양성은 결국 대학이 해야 되는데, 이 대학에서 지금은 대학 자체도 굉장히 위기를 가지고 있고 대학이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특성화해서 지역의 인재 양성, 이 지역이 하니까 대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대구에서 공부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특성화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지역 사회가 이 상호 보완 관계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균형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참여 정부죠. 그때부터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좀 난해한 질문인데요. 아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혁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도 그게 확실하게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가 여기 왔을 때 지역 사회, 그다음에 지역 기업들하고 얼마나 밀착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계획을 갖다가 지역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대부분 중앙에서 그들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한들, 계획을 수립한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그렇게 되려면 지역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게끔 권한을 갖다가 위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역 분권을 좀 더 강화시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남은 질문 네 번째 기업 유치에 관한 내용, 산업구조 혁신과 신성장 산업의 육성 결과는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업 유치나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통합신공항에 관해서 가덕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대선 나간 후보들 보니까 여기 대구 경북공항도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저기 가덕도처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 이야기하더군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구 경북 경제 통합 문제하고 초광역권 통합 문제에 관한 질문은 앞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약하기로 하고, 혹시 플로에서 꼭 말씀하실 분이 계시는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오늘 제2부 제20차 기념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대구본부 창립
대회와 그다음에 그 공정 상식 회복을 위한 포럼의 제20자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쏟은 그 시간과 그다음에 관심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세계를 만드는 데 큰 초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파이팅 하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을 위하여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